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문제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목자병원 이창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슬픈 과정, 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일까요? 아니면 질병일까요? 나이 들면 당연히 늙는 것이겠지,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헬스케어나 재생의학 분야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노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질병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2020년 하버드 대학의 데이빗 싱클레어라는 유명한 교수가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출간 당시에 이 책이 학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책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늙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생물학적 법칙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이 들면 심장도 약해지고 세포도 망가져서 암도 걸리고 하지 않나? 뇌세포가 약해져서 치매에 걸리고 또 근육이 약해지는 파킨슨 병도 걸리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 들어서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항상성의 기준을 바꾸는 걸로 보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앞으로 인간의 건강 수명이 150세에 이를 거라고 보지요. 최근 일본의 노지마라는 가전 판매 업체에서 3,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퇴직을 65세에서 80세로 늘린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나이 들면 죽어야지,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바라겠나, 앞으로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늙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늙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늙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거? 무릎과 뼈마디에 연골이 닳아서 없어져서 잘 걷지 못하는 거? 전에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는데 이제는 장기가 약해져서 많이 먹지도 못하겠고, 또 먹고 싶은 의욕도 없어지는 거? 허리가 굽어서 꼴부랑 할머니가 되는 거? 물론 현상적으로 볼 때는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게 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바로 세포가 늙는다는 뜻입니다. 세포 안에 유전자 정보가 망가지고 더 이상 세포 분열이 되지 않아서 늙는다는 뜻이지요. 아이들은 얼굴에 상처가 나면 금방 새살이 돋아나오죠. 쌩쌩하고 또 탄력적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쉽게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게 다 세포의 문제입니다. 세포가 젊지 않고 분열도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늙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그 길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이 세포가 건강하게 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보자면 원래 세포는 늙지 않고 오래오래 재생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무드셀라예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아예 죽음을 떠나보는 자입니다. 죽음을 멀리 보내버린 사람, 노화를 멀리 버린 사람이란 그런 뜻이죠. 그럼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거 완전 동화 아닌가?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건 결국 무드셀라의 줄기세포가 오래오래 잘 보존되었다는 뜻입니다. 좀 전에 그 노화되지 않는 핵심이 세포라고 했잖아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세포 중에서도 바로 이 줄기세포가 그 해답입니다. 늙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줄기세포가 오래오래 잘 보존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정말 그런 게 가능합니까? 정말 늙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실감나지 않으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생의학 분야에서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첨단 바이오 재생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 구체적인 지침들을 발표했고 이쪽으로 엄청나게 투자하고 또 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전 세계가 다 줄기세포와 같은 재생의학에 포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정형외과 전문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줄기세포와 유전학에 대해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인 정형외과 분야를
재생의학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연구하고 접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의학은 줄기세포 같은 재생의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기존에 하던 수술도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줄기세포 치료제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노화는 물론이고요, 난치성 질환이나 희귀 질환들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상당수 극복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먼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세는 이미 대세인 것이죠. 앞으로는 의학이 노화와 질병을 고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아예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는 재생의학으로 가게 되는 건 바뀌지 않는 대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노화가 질병이라는 말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노화는 질병입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 아니라 지연시키고 멈추게 하고 또 역전시킬 수도 있는 도전의 과제인 것입니다. 치매, 심장병, 암, 퇴행성 관절염 등등 노화로 인해 생기는 질병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죠. 노화를 막을 수 있다면 노화로 인한 수백 가지의 질병들을 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들어있는 줄기세포, 그 세포의 신비를 잘 간직하시고 젊게 늙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